삶에 대해서 간병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여 년을 의사를 하면서도 지켜봐왔던 현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 복지제도를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이제 지사님께 360도 통합 돌봄에 의료와 복지가 하나로 융합해서 의사들과 복지사들이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이제 그런 역할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상당히 무거운 책임이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 경기도민의 돌봄 사각지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말씀해주신 360도 돌봄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복지재단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60도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포용적 복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나의 계층이 어떤 재산에 많고 적음, 네. 그리고 타고난 어떤 장애 있고 없음을 떠나가지고 국민이면 누구든지 그러한 의료의 복지를 지원받아야 된다 하는 게 포용적 복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이 360도 통합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돌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네. 우리 국민들 또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경기도 하면 김도현 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그중에 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것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기회소득이라는 것은 예컨대 어떤 그 도전을 통해서 성과를 목표치를 달성을 하면 거기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도록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농어민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이렇게 다양하고요. 또 산모들을 위해서 산모 기회소득, 그 영유아를 위해서도 기회소득이 있고요. 예.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것, 청년을 위한 기회소득, 이게 다양하게 이게 이제 기회소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근데 어제 이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례 발표회가 있었고요. 또 수상도 하고 했는데,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에서 그 복받치는 그런 뭐랄까 공감과 네네.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평소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이렇게 보면은 사회에서 늘 이렇게 외진 곳에 계신 걸로 생각됐던 분들이 네. 기회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 과정을 통해서 사회와 더 긴밀하게 자신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가치라고 할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굉장히 눈물겨웠습니다. 그러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울컥하고 그러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넘어서 가치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던데, 한 인간의 삶의 가치가 이 기회소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6904번님이 경기도민입니다. 내 삶에 와닿는 복지정책이 실제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문자 주셨네요. 네, 내 감사합니다. 삶에 와닿는 복지정책. 2년 동안 경기도의 복지정책 방향성 맞춰서 사업도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네. 복지정책, 정책성과 달성 위해서 좀 연구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올해도 중점적인 연구 과제들 설정하셨겠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재단 자체의 비전을 만들고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제가 이제 2년 동안의 임기를 가지고 반드시 해내야 될 일들의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경기복지재단이 주로 아주 유능한 박사님들 모시고 정책을 연구하는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제가 반드시 담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360도 통합 돌봄.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기후 재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이제 기후 정의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기후정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교복지. 특히 이제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그림들을 많이 소개된 걸 보셨을 텐데, 담장 밑에 발 받칠 때 네네네. 조그만 어린 애부터 키가 큰 어른까지 이제 담장 밖을 이렇게 보는데 네. 공정하다는 것이 그 발 받침대의 높이가 공정하게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밖을 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처한 위치마다 다른 기회가 제공되어야 받침대 된다는 높이가 다 것이죠.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공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때, 우리 이제 경기도가 추구하는 기회복지라는 것은 장애인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기회가 없으신 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네.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아주 빈곤하신 분들한테는 그분들에게 맞게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학교 갈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복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대단히 꽃피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사회적 격차에 따라서 양극화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복지라고 하는 걸 또 함께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와, 진짜 머릿속에 계획이 다 이렇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복지재단의 수장이십니다. 이용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거 여쭤보고 싶네요. 대표님께 복지란 한마디로 정리를 좀 내려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 즉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시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들 중에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분들에게 따뜻한 햇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복지의 참된 의미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민 누구나 행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복지를 꿈꾸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E200 아방가르드 리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촬영하는 E200 아방가르드는 25년식 모델이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 7천 초반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리뷰하는 차량 알파인 그레이 컬러로 스페셜 컬러 차량이고요. 이 외장 컬러에만 240만원 옵션이 붙는 색상입니다. 거기에 실내 브라운 시트와 루프라이너의 옵션이 들어가면서 115만원의 옵션 가격이 또 붙었고요. 그리고 국내로 입항되면서 프로텍션 커버 옵션이 추가되어서 33만원 옵션이 추가되고 최종 출고 가격이 7,700만원대에 이르는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는 차량이 E200 아방가르드이지만 스페셜 컬러로 내장된 만큼 굉장히 특별한 마음으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컬러의 바디 컬러는 알파인 그레이 컬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시멘트 색상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 BMW의 브루클린 그레이 컬러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요. 포르쉐의 크레용 컬러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알파인 그레이 컬러 계열은 요즘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컬러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200 아방가르드는 가격대가 합리적이어서 가성비 좋게 타는 모델로 유명한데 240만원의 컬러 옵션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40만원의 컬러 옵션을 부담하고 이 200 아방가르드를 조금 더 특별하게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디자인 헤드램프부터 보시면 헤드램프는 LED 고성능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에는 어댑티브 상향등 어시스트 기능도 함께 포함되고 있고요. 기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훌륭한 헤드램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면에 들어가는 그릴, 이렇게 스타 패턴의 그릴이 들어갑니다. 이 차량의 트림이 AMG 라인이 아닌 아방가르드이지만 이렇게 스타 패턴의 그릴이 들어가는 것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단에 들어가는 범퍼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나 크롬이 많이 쓰이진 않았고요. 약간의 플라스틱 소재와 그리고 약간의 크롬 소재가 쓰여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 이 200 아방가르드의 인상은 가격 대비 굉장히 디자인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전면에 들어가는 헤드램프가 고성능 헤드램프인데다가 스타 패턴의 그릴이 들어가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 200 아방가르드 측면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전장 사이즈가 굉장히 길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차량의 전장 사이즈는 실제로도 4955mm로 제작되어서 5m에 가까운 전장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격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5시리즈의 경우에는 5m 넘는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5시리즈에 비교했을 때는 다소 짧은 전장 사이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전장 사이즈에서 누릴 수 있는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자동차입니다. 자, 휠을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휠의 경우에는 18인치 규격의 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투톤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휠이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쭉 넘어와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사이드 미러 하단에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이 E클래스에서는 가장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E클래스이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를 비롯해서 실내 옵션도 다양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도어 핸들로 들어가 있고요.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납작하게 들어가 있지만 사용할 때 저 터치 패널을 누르면 도어 핸들이 밖으로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도어 핸들입니다. 이 도어 핸들 가까이서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라이트도 은은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라이트의 경우에는 야간에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완성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몰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된 윈도우 몰딩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부에는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 후면으로 보시면 주유구를 지나서 테일램프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판매되고 있는 E클래스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테일램프입니다. 그간 벤츠라는 브랜드에서 쓰지 않았던 그런 디자인의 테일램프 방식을 적용했고요. 벤츠를 상징하는 삼각별 모양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즘 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길게 들어가는 형태의 테일램프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렇게 스타 패턴의 고유의 테일램프를 쓴 것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과감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면에서 보니까 이 알파인 그레이 컬러가 훨씬 더 도드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시멘트 컬러의 바디는 요즘 시선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세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들어가는 배기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자인만 되어 있습니다. 그 끝부분은 크롬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후면 디자인을 좀 더 풍성하게 완성시켜준 것 같고요. 이 200 같은 경우에는 포매틱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엠블럼이 조금 허전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이렇게 오픈하면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이 보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규격이라면 어느 정도의 짐을 싣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운 시트 옵션만 단독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42만원의 옵션 추가금이 붙고요. 제가 오늘 촬영하는 차량은 루프라이너와 함께 115만원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E클래스의 실내는 굉장히 화려한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살짝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쪽도 그렇고 대시보드에도 그렇고, 그리고 전면에 들어가는 트림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양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동 시트가 위치하는 이 도어 패널에만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실내로 쭉 이동해서 보면 대시보드 앞쪽 그리고 대시보드 뒤쪽까지 이렇게 전부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트가 적용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그런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자, 차량에 탑승하기 이전에 페달을 한번 보시면 플라스틱 페달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AMG 라인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아방가르드 트림이기 때문에 저렇게 플라스틱 페달이 적용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도어 하단으로 보시면 이렇게 크롬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운드로 내장이 됩니다.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에 아쉽지만 사실 7천만원대의 E클래스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요즘에는 감히 가성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E클래스의 차량 가격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 촬영하는 E클래스 200 아방가르드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할 경우에 7천 초반에 또는 6천 후반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난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 바로 E20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브랜드예요.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E300 모델을 다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과연 소위 말하는 그 가성비 E클래스라고 불리는 E200 모델은 어떤가? 과연 9천만 원을 주고 E300을 사지 않아도 E300에서 느꼈던 그런 감성이나 주행질감을 느낄 수 있는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서 오늘 리뷰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상위 트림인 E300 모델과 대비해가지고 가격이 한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옵션이 빠지는 게 좀 많긴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빠르게 짚어드리자면, 일단 헤드램프, 이게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MFI 타입, 반사판 타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휠도 보시면은 휠의 사이즈가 19인치에서 18인치로 작아졌을 뿐만 아니고 이 타이어 폭도 245에서 225로 줄거든요. 이게 뒤에도 사이즈가 차이가 없어요. 스퀘어 형식이라 가지고 255, 18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에요. 그냥 단일 유리로 되어 있고,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지고, 여기 보시면 스피커 부메스터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 스피커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동계에서는 마력이 250마력대에서 204마력으로 줄고, 4륜 구동도 빠지고 순수 후륜 구동으로만 작동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1,6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뭐 나름 합리적인 가격 차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과연 이 가성비 E클래스라고 불리는 이 E200 모델도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거의 9천만 원을 주고 E300 모델을 사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건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켜고 이제 주행을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이 E300하고 E200 이 차이에 있어서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과연 이 주행질감에서의 차이가 있는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E300 모델을 리뷰했잖아요. 근데 E300 모델은 포매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 그 벤츠에서 포매틱을 세팅을 하는 걸 보면은 포매틱의 느낌을 엄청 적극적으로 줘요. 그래서 약간의 그 램프감뿐만 아니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속을 하는 고속 주행 구간에서의 어떤 트랙션의 느낌? 그러니까 앞쪽으로 구동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주다 보니까 고속으로 쫙 이렇게 달릴 때 거기서 느껴지는 이 엄청난 끈끈한 트랙션, 그러니까 흡사, 거의 아우디의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트랙션이 엄청 강력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게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앞쪽에 구동을 되게 많이 주다 보니까 차가 되게 롤이 없고 수평적으로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200을 리뷰할 때 그런 점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차는 E200 모델이잖아요. 4륜구동이 아닌 순수 후륜구동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E200이 200의 어떤 주행질감의 느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보면은 뭐 아까도 계속 달리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속 램프 구간 이런 식으로 쭉 달리면서 이제 리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느껴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리어가 되게 잘 버텨주거든요. 그러니까 리어가 막 털릴 것 같다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털릴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잘 안 들어요. 이런 고속 램프 구간에 이렇게 쭉 지나가도 하중이 실리는 느낌도 굉장히 일정하게 들고 리어가 막 그렇게 흐물흐물하게 잘 못 버티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되게 타이트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데